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네,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이후에 시장에선 잠시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고요. 오히려 이 풀이장에서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속 경계감의 혼조세를 보이다. 조금 전 10시 30분에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로 발표된 미국 10월 CPI로 현재 있는 미증시 3대 지수 풀이장에서 선물 빨간불 켜준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과 전략 정확하게 함께 채워나가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내용까지 함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쉽고 빠르고 재밌고 쓰리고 남한산성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났습니다. 10시 30분에.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동결이 이제 굳혀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러한 소식 때문에 지금 현재 S&P, 나스닥 모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된 내용이 앞으로 경제적인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우리가 해외 선물을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시장 속에서 이 해외 선물 통해서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이 양방향 매매 가능한 해외 선물 통해서 오늘 역시 어떤 방향성, 특히나 내가 어떤 이슈와 어떤 포인트에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까지 하고 싶으시다면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역시나 함께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샵 008-2번으로 우리 마스터님 성함 남한산성 4글자 입력해 주시고 보내주셔야지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바로 함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4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물가는 3.2%,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값인 코어 물가는 4.0%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는데요. 이에 지수 발표와 동시에 나스닥에서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하면서 전일 반등했던 골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완화됨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펙이 2023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펙은 11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요 전망치를 전년 하루 대비 250만 배럴 증가한 1억 210만 배럴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10월 대비 하루 10만 배럴 올라간 수치입니다. 상향에 대한 근거로는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수요 증가와 중국의 4분기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3분기 GDP가 예측치인 마이너스 0.1%에 부합하며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글로벌 핫 이슈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네, 마스터님, 네.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 2022년 그러니까 작년 7월 13일입니다. 정확하게 2022년 7월 13일 날 물가지수가
9.1%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가장 높은 물가 지수였죠. 그리고 작년 3월부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제로였던 금리를 작년 3월부터 0.25, 0.5, 울트라, 빅스텝 뭐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현재까지 5.5%의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2022년 7월 13일 날 9.1%를 최고점으로 이 금리 인상의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어요. 언제까지 떨어졌냐? 올해 2023년 7월까지 3%까지 떨어졌어요. 3%까지 떨어지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를 하였고 그 당시에 나스닥, S&P 다시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7월 이후부터 다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물가가 올라갔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고용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고용이 항상 좋아지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많아지고 소득이 많다 보면 그만큼 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고용에 의해 가지고 물가가 다시 7월부터 올라가면서 시장은 또 걱정거리가 또 생기게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FOMC 연준에서는 아직 금리를 인하나 동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또 못을 박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금리 동결이 계속해서 이번 달까지 3번 연장 계속해서 금리 동결로 3번 정도 계속해서 금리 동결로 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12월 14일 날 다음 달 마지막 올해 금리 발표인데 이 금리 발표 때 과연 올릴 수 있겠느냐 동결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지난 11월 달에 이번 달 초에 금리 발표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는 앞으로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지 인상을 할지는 결정을 할 거다. 아직까지 금리 인상 카드는 아직 접지는 않았다. 그래서 매우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치가 굉장히 좀 시장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발표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시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 전년 대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전년 대비를 보셔야 돼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안 좋게 나왔고 만약에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그 지표 방향대로 차트는 움직여요. 그래서 전월 대비냐 전년 대비냐 여러분들 뭐 이게 뭐 중요하나 그렇지만 연준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2% 소비자 물가지수를 2%까지 끌고 가야만이 금리를 동결을 금리 인상을 종결짓겠다라고 한 기준이 2%예요. 이 2%가 전년 대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가 예측치가 3.3%였고 이전치는 3.7%. 제가 말씀을 드렸죠. 7월 달부터 다시 3%에서 3.7%까지 올라가면서 조금 시장에는 불안한 반응을 좀 보였었는데 다시 3.2%로 많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연준에서는 금리 동결이 아예 이제 굳혀졌다. 이 이후에 좀 더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아마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아마 내비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뭐 아침에 뉴스를 제가 이제 서치를 하다 보니까 UBS에서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 0.25% 정도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카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무디스 쪽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만이 아마 좀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좋은 좀 호재를 기다리고 거기에 많이 접근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4%.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떤 거냐면 이제 코어 CP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와 식료품 우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더라도 최소한 먹는 거 물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뭐 그래도 에너지는 때워야만이
뭐 연료는 소비를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것만 가지고 물가를 한번 좀 정확하게 보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예측치는 뭐 4.1%였는데 다소 좀 하락인 4%대로 마무리가 됐다. 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CPI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시장이 좀 좋아할 만한 굉장히 좋은 호재가 오늘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오늘 S&P 나스닥은 좀 큰 상승, 지속적인 원웨이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나타낸 건 12월 금리 동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뭐 거의 99%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방송 시작 직전에 발표가 되었던 미국의 10월 CPI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금리 동결 인하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예측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속에서 중요한 지표와 발표 내용 이슈까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께 쉽고 재미있고 빠르고 정말 빠르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네 글자 보내주셔야지 함께 하면서 시장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글로벌 이슈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시장 정확한 내용들 하나씩 전략 짚어가기 위해서 먼저 나스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나스닥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빨간불 켜고 있고요. 1.7%가량 상승하면서 15,810선 지나가는 모습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기역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정확하게 22시 30분이었죠. 이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상승을 해준 다음에 지금은 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 그려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고점 15,839.75까지도 나와줬고요. 지금은 큰 폭의 상승도 하락도 없이 이미 상승분 나온 이후에 이 횡보세 그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방향성 그렇다면 함께 전략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나스닥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할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수님 오늘 나스닥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 유리할까요? 당연히 뭐 매수겠죠. 예, 누가 봐도 오늘은 이제 매수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이제 11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표 발표 나고 나서 지금 한 6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사실 올라간 건 미국 증시는 지금 사실상 개장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미국 증시 때 조금 더 조정 주는 그러한 단기 조정 조금 내려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매수 찬스를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는 매수인데 어디까지 조정을 줄지가 오늘의 어떠한 투자 전략의 큰 뭐 좀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일봉 차트 지금 현재 라이브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 전자의 고점이었죠. 16,000에서 쭉 우리가 봤었을 때 16,000에서부터 한번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게요. 네. 하락 추세선을 그린다면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이 부분에서 돌파가 됐어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보시게 되면 15,586 뭐 이 자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였어요. 15,586.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금 오늘 아까 CPI 발표가 나면서 강력하게 돌파를 했다. 그렇다라고 보면 좀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2023년도 7월 올해 7월 달에 찍었던 16,062 이 라인까지는 아마 조만간에 터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586 그다음에 위 상단은 16,000 이 레벨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과연 이게 15,590까지 다시 내려오느냐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도 뭐 내려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미국장 열리면 조금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좀 줍니다. 조정을 주고 이제 11시 반, 12시 반 정도 지나면서 다시
방향을 잡아가지고 상승을 하는데 오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CPI가 오늘 발표가 나면서 굉장히 시장에 좋은 호재로 이게 발동이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오늘 이걸 매도할 사람들은 없겠죠. 물론 뭐 단기 뭐 좀 차익 실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갈 거고 또 신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신규 종목들을 매수하는 또 그러한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딱 깨물고 그냥 매수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일봉 차트 만약에 15,586 이상에서 오늘 종가가 끝난다. 뭐 거의 그 이상에서 양봉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보면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0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내일 수요일, 목요일 뭐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아마 돌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1시간짜리로 한번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짜리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15,700선이 됩니다. 15,700선. 이 15,700선은 현재 고점 15,840이 깨지지 않고 이대로 만약에 좀 내려와 준다. 이대로 좀 내려와 준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는 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15,696이니까 15,700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 좀 나는 단타로 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15,750 이 자리도 사실상 괜찮은 자리입니다. 15,750 그래서 15,750 그다음에 15,700 약간 50개 정도 두고 여러분들이 뭐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15,651 이 라인이 만약에 무너진다. 1시간 캔들이 종가가 15,650 아래에서 끝난다. 그러면 일단 모든 거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호재가 좋더라도 이 또 차트상에 어떠한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 또 반대로 꺾여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래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뇌피셜로 야 CPI 굉장히 좋아. 이거 무조건 날아갈 거야. 근데 떨어져요. 왜 떨어지지? 이거 페이크야. 이거 개미들 털기하고 계속 물타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냥 눈에 이제 또 다크서클이 또 날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또 차트를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어떠한 이슈적인 측면에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굉장히 일단은 좋은 그러한 부분이에요. 근데 또 시장에서는 다르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좋게 나올 걸로 봤고 그다음에 연말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었어. 이제 뚜껑이 열렸으니 뉴스 나올 때 팔으라고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내일 아침에 또 헤드라인 뉴스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야, 남한 선생이 뭐 호재라니까 무조건 올라가게 해가지고 샀는데 낭패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저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15,650이 무너지면 일단은 후퇴를 하셔야 돼요. 후퇴를 하고 15,650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본전에 나왔으니까 뭐 수수료만 떨어지지 크게 손실 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는 15,750, 15,700의 매수, 15,650이 무너졌다. 일단 포지션 정리하고 일단 후퇴했다가 다시 15,650이 회복한다. 그때 다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떠한 아무리 좋은 재료, 좋은 호재가 나왔더라도 우리는 항상 한 발자국 뒤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무대를 지켜봐야지 우리 애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호재입니다. 그 대신 이제 미국장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주의를 깊게 또 미국장 움직이는 걸 또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 15,750, 15,696이니까 15,700 여기에서 일단은 매수로 진입을 하시고 미국장에서 짧게 여러분들 대응하셔도 되고 좀 길게 간다 그러면 오늘 찍었던 고점 15,840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셔도 큰 수익 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직전 CPI 발표 이후 우리가 현재 풀이장에서 미증시 개장 전까지 또 개장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철저하게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오셔야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왜 특히나 방송 이후에도 노랑톡방 함께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셔야 하는지 그 내용 더욱더 좀 실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발표가 되는 지표들, 지표에 따라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지지선과 앞으로 시장의 고점까지 함께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요. 누구보다도 오랜 노하우와 경험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해외 선물과 시장 이슈 교육해 줄 수 있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붙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품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 S&P 500입니다. 네, 현재 지금 시장 속에서 일단 먼저 나스닥 봤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전략으로 같은 방향성을 봐야 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S&P 500도 좀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나스닥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매수 쪽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매수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데요. 거의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52주 최고점까지 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7월달 고점. 근데 S&P는 그동안에 나스닥의 어떤 변동성만큼이나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S&P는 상단 4,508 그리고 하단은 4,432 이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이 이후에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아마 4,432가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단기적으로 4,508이 또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S&P가 4,508 이 위로 양봉이 나온다. 뭐 이러한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4,630 이 직전에 7월 달에 찍었던 고점 52주 최고가를 이제 다시 재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S&P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오늘 포인트는 S&P가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주고 미국장과 시작이 되면서 상승할지 이제 이 부분이 또 오늘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번 이제 1시간짜리 차트로 한번 S&P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P 지금 1시간짜리로 만약에 이제 본다라고 하면 네. 1시간짜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약간의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S&P 같은 경우도 나스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4471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지 4460에서 지지를 받을지 4448에서 지지를 받을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S&P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1시간짜리 캔들을 보시기에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네. 4459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여기서는 그냥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고 만약에 4470.5 뭐 여기 조금 하단에 내려왔다가 4470을 올라선다. 조정 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만약에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448이 무너진다. 이 아래로 다시 음봉으로 강하게 떨어지는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4448이 무너지면 매도로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일단 재료가 너무 좋잖아요.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매도로 우리가 좀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4448.5 아래로 만약에 S&P가 떨어진다. 그러면 거래 중단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차트를 열어서 4448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봉상 바로 그냥 음봉으로 긴 꼬리 있는 그냥 음봉으로 끝났는지 이걸 확인하고 내일 거래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S&P는 4448.5 아래로 만약에 캔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거래에 의미가 없습니다. 4448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건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거래를 중단하셔야 돼요. 나머지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S&P를 기준으로 4448.5 그러니까 4448 아래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S&P, 나스닥, 골드, 오일 모두 거래를 중단하시는 게 해외 선물 오늘 리스크를 또 피해가는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4459까지만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서 종고점까지 4490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고요. 미장 열리면서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조금 이따 이제 미장 열리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제가 자세하게 또 자리를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일단은 만약에 좀 내려온다 그러면 내가 좀 나는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미국장 앞으로 10분 정도 남았는데 미국장까지 4471까지 내려온다. 그럼 여기에서 짧게 수익을 내셔도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장이 시작되면 이건 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는 부분은 못 돼요. 그래서 미국장이 시작되는 11시 30분에서 사실상 15분은 정말 무주공산이에요. 막말로 매수를 잡아도 먹고 매도를 잡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이기도 해요. 마의 시간대예요. 이 15분이. 그러니까 미국장 딱 시작되면서 4471까지 내려온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 그러면 4471에서 4480까지만 수익을 내셔도 꽤 괜찮은 수익, 뭐 거의 많은 수익, 여러분 계산하면 나오겠죠. 거의 뭐 호가로 10개니까 10개 곱하기 4개 곱하기 0.25니까 곱하기 14달러. 요즘 S&P 한 틱당 한 14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의 수익, 한 계약만 가지고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S&P. 네, 여기까지 나스닥에 이어서 S&P 500까지 전략 정확하게 함께 세워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정말 감탄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미국 시장 개장 전 10분 동안은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개장 이후에 짧게 우리가 그 변동성 강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전략도 다르게 세워봐야 할지까지 정말 철저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계속해서 대응하기 원하신다면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고요. 내가 해외 선물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동안 더 많은 실수가 있었다라면 오늘 꼭 이 기회 붙잡으시고 입장하셔서요. 정말 남한산성 마스터님께 그 노하우 모두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상품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5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5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06% 상승하면서 79.08 지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일단 오펙에서 2023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했죠. 일단은 역시나 이 프리장에서도 이 기조 이어지고 있었지만 22시 30분 CPI 발표 이후 더욱더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보세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과 달리 조금씩 더 고점을 높여가다가 지금 현재 23시 08분경에 새로운 고점 79.26선 만들어주고 지금 일시적으로 횡보하는 모습까지 그려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5일 전략까지 함께 저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오늘 5일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네, 5일 같은 경우도 오늘 현재 매수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매수지만 5일은 좀 굉장히 강한 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에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늘 5일은 저가에서 매수 어느 정도 수익 나시면 기다렸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매수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서 우리 앵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오펙이 2023년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만큼 네. 이제 원유 수요가 많을 것이다. 이건 결국은 뭐냐? 원유 재고량, 그다음에 원유 공급 이것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재료는 좋은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올 9월 29일 날 95달러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원유 뭐 중동 국가들의 뭐 확전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원유 가격이 좀 상승을 했죠. 상승한 이후에 보시게 되면 1파 떨어졌죠. 그리고 2파 그리고 3파 하락을 하고 여기에서 요주의 캔들이죠. 몸통보다 꼬리가 긴 도찌라든가 이러한 캔들들을 다 요주의 캔들이라고 합니다. 다 주위에서 보셔야 할 캔들이에요. 요주의 캔들이 나오고 양봉이라는 것은 일단 추세가 반전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파, 2파, 3파가 떨어지고 여기에서 이 하락 파동이 끝났는지 아니면 1파, 2파, 3파 조정을 주고 다시 마지막
5파가 진행이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오일이 돌아서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79달러.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79달러 이 선이 전체 95.03에서 지금까지 떨어졌던 74.91까지 피보나치 수열로 봤었을 때 76.4, 21.4%, 21.6% 이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떠한 피보나치 선 21.6% 선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넘기기가 어렵다. 근데 만약에 오늘 양봉으로 이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82달러까지는 오일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 79달러 이 자리를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일 같은 경우는 상단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매수는 매수예요. 일단 오늘까지 양봉 3개 정도 이날 하나, 둘, 3개 정도는 일단 양봉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때야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3개 만들고 그 다음날 음봉을 만들든 뭘 만들든 또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또 대응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오늘은 양봉을 만들 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펙의 수요 확장에 대한 전망치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오일도 일단 현재로서는 호재 재료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1시간짜리로 우리가 오일을 좀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오일 같은 경우에 또 조종을 줄 때 우리가 또 정확하게 진입을 하셔야겠죠. 진입을 하시는데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좋은 자리로는 78.53 이 자리가 괜찮아 보입니다. 78.53은 오늘 하루 종일 어제 새벽부터 껌 붙여놓듯이 여기에 그냥 붙어가지고 거의 거머리 수준인데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강한 저항선, 이 자리에는 또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여기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78.50에 들어가가지고 79달러까지만 먹어도 50틱이지 않습니까? 50틱이면 또 괜찮은 또 짭짤한 수익이다. 그래서 일단은 78.53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한다. 만약에 1시간짜리 기준으로 78.53 아래로 끝나는 이러한 음봉이 얘처럼 위에 있다가 아래로 돌파가 되는 몸통이 돌파가 되는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오일은 이제 이때는 단기 매도가 돼요. 근데 매도는 사실상 제가 오늘 추천을 안 드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이 위로 올라오는 약간 페이크 그런 형태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온다. 조정 시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현재 오늘의 고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79.25 이 정도 라인까지는 굉장히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79달러 이 자리까지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저항을 받을 거니까 여기까지 짧은 이 레인지, 이 짧은 변동폭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올라오면 팔고 저가 매수 올라오면 팔고 이러한 전략으로 오일은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5일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모든 전략과 강의까지 함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빠르게 골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골드 현재 빨간불 켜고 있고요. 0.79% 상승하면서 196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차트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역시 22시 30분경에 장대 양봉 나왔고요. 지금 꾸준히 고점 높여가는 모습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오늘 골드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매수입니다. 골드도 매수인데 오일처럼 어떠한 중요한 저항선이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저항선이 뚫려야만이 이 골드도 어느 정도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안전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S&P 나스닥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 선호 안전자산 회피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골드도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따라 붙는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래가 되실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 보면 1971.6 이 구간과 1942.4 이 라인에서의 어떠한 변동폭을 당분간은 보여줄 가능성이 커요. 최저점 10월 7일 날 찍었던 1823.5 그다음에 상단 2019.7 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라인에 61.8% 선이
1942.4예요. 그다음에 76.4% 선이 1971.6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공방이다. 그래서 반대로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71.6 여기에서는 반대로 단기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된다. 1942에서는 매수, 1971에서는 매도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짧게 빨리 1시간짜리 한번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짜리로 보시게 되면 지금 골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71까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1971. 그리고 현재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1954.3, 1954.3 상단은 1971.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54.3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 그리고 짧게 1960. 뭐 이 정도로만 수익을 내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골드도 목표 수익은 한 50틱 정도 보고 대응을 한다. 만약에 1971 위로 올라갔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내려오는 모습이다. 그러면 조정시 여기에서 다시 매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래서 1971 정도면 골드 매도로 들어가셔가지고 짧게 또 골드도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골드도 현재는 매수지만 상단 강한 저항선 1971선이 있고 하단은 1954.3. 만약에 골드가 1954.3 아래까지 훼손이 된다. 그러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늘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골드 거래할 수 있는 그 변동 내인지 아는 상단 1971, 하단 1954.3 이 사이에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부터 S&P 500, 5일의 골드까지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가 또 풀이장, 또 개장 이후 어떤 전략으로 함께 살펴봐야 하는지까지 정말 철저하게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앞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4글자 보내주셔야 해서 노란톡방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지표 발표 이후도 실시간으로 풀이장에 이어서 본장까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세워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모든 노하우 받아가시고요. 수익 랠리까지 함께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미증시 개장 상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에 미증시 개장을 했고요. 3대 지수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미증시 3대 지수 선물뿐만 아니라 오일과 골드, 파운드와 유로까지 모두 빨간불 켜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먼저 나스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1.73% 상승하면서 15,817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개장과 함께 조금 더 수급이 많이 몰려지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양봉이 나와주려고 하는 모습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큰 폭의 변화가 아직 나오진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잠시 뒤에 변동성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현재 0.8%가량 상승해주면서 78.90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22시 30분경에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쭉 23시 8분경까지 고점을 높여줬고요. 아직 오늘 시장에서 80선을 뚫어주지 못하고 지금 79.26부터 소폭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어떤 전망치로 봐야 할지 고점과 저항선까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골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68% 상승하면서 1963.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역시 지금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그 고점에서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지표 발표 속에 인플레가 둔화됨을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커지고 골드 역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승분에서 따라잡기에는 위험한 안전자산 회피 심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골드 역시 어떤 전략 방향성 필요한지까지 잠시 뒤에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유로 현재 1.1% 상승하면서 1.083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유로존에서의 특별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GDP가 처음으로 역성장 2020년 이후에 기록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분위기와 이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역시나 빨간불 1%대 켜주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저희 스탁으로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마스터님, 일단은 개장 이후 우리가 또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개장 이후에는 지금 아까 개장 전에 찍었던 어떠한 고점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현재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751 15,751에서 일단 매수로 대응을 합니다.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서 방금 찍었던 시가까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한다. 제일 좋은 자리는 1565 하나입니다. 15,651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먹을 수가 있냐? 15,750까지 여기까지 수익 구간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15,750에 들어가시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네.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요. 15,750에서 예를 들어서 한 계약 그리고 15,651에서 한 계약 그러면 평균이 만약에 한 계약 들어갔다 그러면 평균이 15,695가 정확히 나요. 제가 사실 들어가고 싶은 자리는 15,695입니다. 사실상 들어가고 싶은 자리. 근데 여기까지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5,750 이 자리에서는 일단 진입을 하셔도 된다. 그 대신 여기에서는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는 훼손이 된다. 그러면 바로 본절에 나오시고 기다렸다가 15,696, 15,697 여기에서 매수로 들어가셔가지고 오늘의 지금 고점 부근인 15,820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여요. 그래서 나스닥은 일단은 계속해서 매수고 지금 현재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채널로 통해 가지고 방송 채널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이 노라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또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또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안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여하시면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또 전고점이 뚫린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떠한 진입 자리가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빨리빨리 들어오시면 제가 또 그 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순간순간마다 또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 또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저희 개장 이후에 나스닥 다시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이 개장 이후 지금 특히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우리 방송 종료 시점까지 역시나 굉장히 변동성이 큰 개장 이후 상황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개장 이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 맞춰서 우리가 짧게도 길게도 어떤 전략 가져갈 수 있는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5일 개장 이후 상황 전략까지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5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일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일봉상에 79.24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5일 같은 경우에 상승 여력은 있다. 하지만 79.24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상승에는 제한적이다. 차라리 79.24 같은 경우는 이 위로 완전히 넘어서면 그건 내일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오늘 79.24 위에까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78.53 이 자리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일은 매수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79.24까지 가는 전략이 유효해요. 만약에 78.53 아래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봉으로 깨진다. 그러면 조정시 매도가 유효한데 매도는 여러분들 들어가지 마시고 어디가 되든 간에 그냥 내려보내십시오. 내려보내시고 다시 내려갔다가 78.53 위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이때 조정시에 다시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해서 79.26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5일 같은 경우에는 하단은 78.53, 상단은 79.24, 거의 한 70틱 정도의 이 레인지 안에서만 우리가 먹을 거리가 있지 이 위로 넘어가거나 이 아래에서는 사실상 매수, 매도 잡기가
참 좀 어려운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5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5일까지 함께 정확하게 다시 한번 대응을 해봤고요. 이어서 골드에 대한 전략도 개장 이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단은 5일처럼 제한적이다. 근데 네. 보시게 되면 1971.6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에요. 이때도 한번 저항을 받았는데 이 저항선은 제가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1971.6 뭐 중요한 자리입니다. 뭐 그냥 저항선입니다. 그냥 내피셜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일봉상에 1971.6 이 자리는 지금 현재 76.4% 전체 저점에서 고점 이 파동에 있어가지고 76.4%인 선이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훼손이 됐죠. 이날 훼손이 되고 나서 지금 다시 이 자리로 오는데 이런 자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돌파가 되죠. 그러면 조정 주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쫓아 들어가지 말아라. 차라리 1971.6짜리는 반대로 단기 매도짜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시간짜리를 보시게 되면 1971.6 거의 지금 와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골드가 내려온다 그러면 1962.8인데 1959 이 레벨 그러니까 미국장 시작되면서 어떠한 시가 부분 여기까지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는 매수다. 1971.6 이 위는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971.6이 12시 땡 했었을 때 1971.6 위에서 종가가 끝나는 양봉이 나오면 좋아요. 양봉이 나온 이후에 1시까지 그냥 다른 거 거래하세요. 나스닥이나 5일 거래하다가 1시 있다가 음봉으로 1971.6 아래로 떨어지는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반대로 조정시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단 매도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죠. 매도는 자제를 하시는데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매도다. 그리고 1959, 1960 이 자리는 다시 매수인 자리가 돼요. 지난 과거를 한번 잠시 보게 되면 이 1971.6짜리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한 스타일은 어떠한 시나리오냐면 이렇게 1971.6 양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깨지는 1971.6이 깨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여기서는 또 급락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1971.6이 지금 현재 골드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목숨줄 같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차라리 내려올 때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 1960에서는 거기에서는 또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그래서 1971.6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1971.6 아예 넘어가라. 넘어갔다가 다시 1971.6 아래로 내려와 주라. 그러면 거기가 여러분들이 골드는 매도로 잡을 수 있는 포인트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상황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굉장히 변동성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시간 대응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상황 그리고 12시 이후 상황까지 다시 한번 정확한 자리값과 전략, 방향성까지 함께 짚으시다면 지금 바로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독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네 글자 입력해 주셔야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바로 입장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방송 핵심 전략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30분이었죠. 소비자 물가지수 호재 속에 15,586포인트 돌파했기 때문에 올해 7월 고점인 16,062포인트까지 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는 11,575선 그리고 익절은 11,820포인트 선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S&P 500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선은 4,508포인트, 지지선
대해서는 4,432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혹시라도 4,508포인트를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올해 7월 당시의 고점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매수 지점은 4,459에서 4,47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익절 같은 경우에는 4,490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 79달러 넘기기 쉽지 않겠지만 돌파한다면 82달러 도달 가능하다고까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